네, 캡터뉴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오늘 새벽에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목요일에도 비가 온다고 합니다. 남과 저의 모처럼 내리는 비여서 반갑지만 감기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반가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 화요일 캡터뉴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Let's go! And in addition, for item 56, Council has adopted the final redistricting ordinance and map. Thank you. 네, 한인사회 오랜 수건으로 지난 수년간 한인 커뮤니티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던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오늘 LA 시의회는 한인타운 지역을 10지구로 단일화하는 하이브리드 맵을 포결해 부처 13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타운 지역은 내년 1월 1일부터 10지구 단일 선거구가 됩니다. 오늘 시의회를 통과해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세티 시장이 여기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한 11시 50분쯤 시의원들이 이거를 이제 어프로브를 해서 투표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 지난 한 6개월 동안 저희 LA 한인회를 포함해서 코리아타운 리디스트릭팅 태스크포스가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은 시민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지금 몇십 년 만에 단일화된 한인타운 여러분들 오늘 카플라TV 구독자님들과 같이 이 진짜 역사적인 순간을 같이 함께 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확실하게 덜 위험한 것 같습니다. 파우치 소장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폭등했습니다. 이 소식은 피터 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가 차츰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앤소니 파우치 소장이 오늘 거의 틀림없이 델타 변이보다 더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AFP 통신에 조기 징후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보다 더 나쁘지 않고 어쩌면 더 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파력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는 틀림없이 고도로 전염성이 강하다면서 현재 전 세계적 지배종인 델타보다 더 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재감염률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도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히 델타 변이보다 더 심각하지 않다고 파우치 소장은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심지어 덜 심각할 수 있다는 기미도 있다며 왜냐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추적 중인 일부 확진군을 보면 감염자 수와 입원 환자 수의 비율이 델타보다 낮은 것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전염성은 더 강하지만 더 심각한 증세를 유발하진 않고 그 결과 입원 환자나 사망자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바이러스가 최선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약할 수 있다는 파우치 소장의 발언으로 오늘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미주 한인이 250만 명에 달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해외 한인 3명 중 1명이 미주 한인인 셈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이 2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6일 발표한 2021년도 외교백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현재 미국에 사는 한인은 총 254만 6,98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 증가한 것으로 전 세계 해외 한인 749만 3,587명 중 33.9%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세계 해외 한인 3명 중 1명이 미국에 사는 미주 한인들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미주 한인 인구는 2015년 223만 명, 2017년 249만 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체류 신분별로는 시민권자가 148만 2056명으로 58.2%를 차지했고 영주권자가 42만 6643명이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해외 한인이 많은 나라는 중국이며 246만 명으로 집계돼 전체의 32.8%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년마다 재외공관들이 집계한 한인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데 미국의 인구 센서스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에 나타난 미 전국의 한인 인구는 혼혈까지 포함해 190만 8,0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군사력 증강을 이어갈 경우 전례 없는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강력한 경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추가 행동을 취할 경우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의 미국과 네이토가 병력을 추가 배치할 준비가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17만 명의 병력을 대기시켜 놓고 있어 이 지역에는 현재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많은 한인분들의 렌트비 문제를 상담해드리고 렌트 구제금이나 렌트비 유예 신청 등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렌트비가 비싸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입자 주민들은 비싼 렌트비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싼 렌트비 때문에 캘리포니아 세입자 4명 중 1명은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 PPIC가 지난 10월 거주민 2,2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세입자 24%는 타주로 이주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 주민 4명 중 1명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조사에서 캘리포니아 세입자의 24%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가족 중 1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대답해 렌트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Apartment Lis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월 평균 임대료는 $1,967입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렌트비는 지난 2년간 8.1%가 올라 세입자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세입자들의 월 수입의 32%를 렌트 내는 데 사용하고 있어 세입자 주민들의 39%는 매일 렌트비 등 돈 걱정을 하고 있다고 답할 정도였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 기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중 혹시 시간당 $13보다 적게 임금을 받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캘리포니아의 현재 최저임금은 직원 25명 이하인 업체는 시간당 $13입니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와 렌트비 등으로 이 정도 최저임금으로는 생활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을 $18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빈곤퇴치 운동가인 조 샌버그는 2022 생활임금 발의안을 내년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붙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샌버그의 계획은 2023년부터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6년까지 모든 기업과 사업체에서 최저임금을 $18까지 올리자는 것입니다. 샌버그는 풀타임으로 일한다면 최저임금만으로도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14, 25명 이하 업체는 $13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18로 인상되면 인건비가 치솟고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임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들의 탈캘리포니아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최저임금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최저임금입니다. LA 카운티하고 LA시는 현재 $15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남성 시청자분들 중에 비아그라 드시는 분 계신가요? 비아그라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이 소식은 피터장 기자가 힘차게 전해드립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가 알츠하이머 치료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클리닉 유전체 의학 연구소의 청페이신 교수 연구팀이 700여만 명의 의료병 급여 자료를 통해 비아그라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치매 발생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청페이신 교수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비아그라를 사용한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6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심장병, 고혈압, 2형 당뇨병 등 치매 위험과 연관이 있는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비아그라를 사용하면 치매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비아그라 외에도 지금까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혈압약 로사르탄과 딜테아젬, 당뇨약 메르포르민과 글리메피리드의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치매 발생률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비아그라 사용자의 치매 위험은 로사르탄 사용자보다 55%, 메트포르민보다 63%, 딜티아젬보다 65%, 글리메피리드보다 64%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줄기세포 배양으로 만든 치매 환자의 뇌세포를 시험관에서 비아그라에 노출한 결과 뇌세포의 성장이 촉진되고 치매와 관련된 뇌신경세포의 비정상 단백질 타우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비아그라와 치매 위험 감소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 것일 뿐 실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영국의 과학 전문지 네이처 에이징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피터장 기자 힘찬 보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대부분 아마 아마존 어카운트 가지고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으로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악용하는 소위 아마존 직원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화로 아마존 직원을 사칭해 송금을 유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용이 서툰 노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 통계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 사이미 전역에서 9만 6천여 명에 달하는 고객들이 아마존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아마존 직원 사칭은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에 비해 5배 더 많은 것입니다. 아마존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꾼들은 소비자에게 전화 음성 메시지나 스마트폰 텍스트 메시지를 남겨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유도합니다. 메시지 확인을 위해 소비자의 전화를 걸면서 사기꾼들은 자신을 아마존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배송과 결제 또는 환불을 위해 자신이 소비자의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원격으로 접수한 소비자의 컴퓨터에서 개인 정보를 빼거나 실제로 환불을 해준 것처럼 컴퓨터에 작동한 후에는 더 많은 금액이 환불됐으니 차액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또 사기꾼들은 아마존 계좌에서 수상한 거래 내역이 있다고 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FTC는 이 같은 전화는 모두 정형적인 아마존 사칭 사기 수법이라면서 절대 이 같은 전화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카플란 뉴스 제니박 기자였습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몸과 마음이 다 분주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2월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셔야 세금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401k나 IRA가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셔야 합니다. 12월이 지나기 전에 401k나 IRA 납입액을 늘리셔야 내년 세금 보고에서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USA Today가 소개한 세금 절약 방법들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연말까지는 401k나 IRA 최대한 한도금까지 입금을 하셔야 소득액이 줄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401k 한도액은 50세 이상은 26,000달러입니다. IRA는 50세 이상의 경우 7,000달러입니다. IRA는 내년 4월 15일 전까지 입금하시면 세금을 내는 소득액이 그만큼 공제됩니다. 또 다른 세금 전략 방법은 비영리 단체 기부입니다. 한인회와 같은 비영리 단체에 개인은 300달러, 부부는 600달러까지 기부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인회에 기부하시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LA 지역에는 비가 내렸는데요. 목요일에도 비가 온다고 합니다.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National Weather Service에 따르면 9일에도 0.3인치까지 LA 지역에 비가 올 거라고 합니다. 산간 지역에는 눈이 오는데 2인치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기온은 크게 떨어져서 9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50도대로 떨어져 쌀쌀한 날씨를 보일 거라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카플란 뉴스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